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근데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이 1400편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알려드린 내용을 뭐 일로 듣고 일로 흘렸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없었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한테 이건 왜 이런가요? 이건 왜 이런가요? 하고 질문하신 분들 그 상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불편함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저녁 식사 후에 간식 먹는 습관,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저녁 식사 후에 간식으로 과일 같은 걸 먹는 습관을 그냥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 이 치아가 망가져요. 치아도 망가지지만 이 잇몸도 망가져요. 거기다 과자, 떡, 빵 이런 거 먹어버리면 어김없이 잇몸 질환이 생겨요. 망가져요. 나중에 잇몸이 다 허물어진다고 그러죠. 치과에서 다 허물어져서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다 틀니 박아야 돼요. 그래서 치주염이나 이런 입안에 치아와 잇몸 질환이 생기니까 저녁 식사 후에는 이빨 딱 닦아버리고 그냥 안 먹는 습관을 가져. 그래야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식사 후에 간식을 먹으면 이 뱃살하고 비만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식사 시간 그 사이사이 간식에 들쩍지근한 빵과 떡을 먹으면 당뇨병은 절대 못 띄어요. 띄어버릴 수가 없어. 혈당이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당뇨병이 발병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도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빵, 떡, 그 다음에 간식들, 과자나 불행이 이런 걸 먹으면 고지혈증은 당연히 생겨. 그 다음에 혈압은 당연히 생겨. 당뇨병도 어김없이 와.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없애려면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을 먹지 않는 습관만 가져도 이런 병을 띄워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저녁 식사 후에 간식 먹으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걸 띄우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약 먹으면서 아무리 해도 안 띄어져요. 그건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을 먹는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이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못 고치는 병이야. 그게 만성병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몸 안에 인위적으로 열을 통해서 이 피부 모공에 있는 수분을 말려버려. 그래서 비듬이 많이 생겨. 머리에도 비듬이 생기지만 온몸에도 비듬이 많이 생겨.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 이거는 콩팥이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도 약해지는 반면에 폐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개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요 어깨 요 뽕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 그 밑에 모래알 같은 이런 석회질 뭉침이 있으면 50견도 아니고 60견도 아니면서 여기가 어깨가 아파 죽어요. 잠잘 때 특히 일어나고 눕고 할 때 잘못 건드리면 아주 자지러져요. 그것은 석회질 뭉침이. 그것은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양의학이고 어떤 돌팔이들이 침 넣고 보약 주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를 통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전문의가 보고 그걸 녹이는 약 처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전에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죠. 그럼 뭘 쓰냐고요? 온수 매트를 사서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전기장판은 전자파에 의해서 콩팥이 일단 망가진다. 그 다음에 폐가 망가진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증상,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 발뒤꿈치의 바깥쪽
새끼 발가락 있는 바깥쪽에 거기가 이렇게 각질이 생기면서 거기에 금이 가. 그건 호르몬의 불균형.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각화형 무좀.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이 진행이 돼도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귀에 이렇게 주름이 있고 홀수 빼기가 안 되거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문제 없는데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그거는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그 오줌이 자꾸만 나오는 거. 뭐 3번, 4번 깨고 이런 사람들. 또 오줌을 참지 못해요. 그냥 오줌이 조금만 매러우면 그냥 아주 그냥 여기가 아파.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고스버스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걸어. 맨발로 걷던지 실내에서 빨래판을 밟아. 그리고 맨발로 걸을게 아프면 신발 신고 30분 이상 걸어.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을 못 고쳐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발이 냉골인 사람들, 발이 차가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족욕을 하면 어떠나요? 그거 좋아. 아시겠어요? 족욕은 타의 물에 의해서 이게 열을 올리는 거고, 걷는 것은 내 자의에 의한 거야. 이건 피지스 또는 파이지스라고 해서 자연 치유력을 내가 도와주는 거야. 맨발로 걸으면. 그래서 훨씬 치유력이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걷는 거야. 맨발로 걷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오줌 자주 넣는구나. 그 다음에 급박용, 아주 막 쌀 것 같은, 여기가 밑에가 그냥 아프추고 이런 것들도 고쳐질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치질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치질, 똥구멍이 삐져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뭐 똥을 좀 이렇게 뿡 놓고 나면 똥구멍이 찢어져. 그래서 이 비데에 앉아서 똥을 누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물이 닿으면 시다로 이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때는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아니면 1시간에 5분 정도씩 나가서 돌던지, 아니면 서서 허리 돌리길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맨발로 건너하든지 앉았다 일어서든지 혈액순환이 돼. 걸어 다닐 때는 발에 의해서 뭔가 이 열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지만, 앉아있으면 발을 가만히 있으니까 이 피가 전부 다 항문 여기로 전부 다 집중이 돼버려. 그래서 치질이 삐져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발목이 이렇게 두툼한 사람. 아시겠어요? 발목이 두툼한 사람. 복숭아 뼈 주변이 두툼한 사람. 이건 림프샘, 임파액이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걷고 이런 사람들 저녁에 무릎 꿇고 앉아서 척추 똑바로 세고 궁둥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 그 임파액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발목이 가늘어져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목이 두툼한 양반들, 그건 건강이 일단 안 좋아. 면역력도 낮고.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여름이 되면 좀 뽀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저녁 한 6시나 7시쯤 먹고 그거 한 30분 지난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척추 똑바로 세우고 궁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위장 내에 있던 그런 꽉 하면서 정리가 싹 돼요. 이거 하는 이유는 골반도 교정이 되고 척추도 교정이 되고 여기 경추도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을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 오줌빨이 세죠. 그것은 전립선 기능을 보강하는, 전립선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운동을 하면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 대비해서 2, 3, 4, 5, 6 한 5개월 정도 쫙 해서 한 5kg에서 7kg 정도 쫙 빼고 날렵하게 비키니 빤스 입고 해수욕장 딱 갈 계획을 하고
저녁에 간식을 줄여라. 아시겠어요? 조금씩 밥량을 줄여라. 배고픈 듯 또 배부른 듯 할 때 그냥 딱 한 숟갈 놓고 그 다음에 저녁을 좀 줄여봐. 그러면 5kg, 7kg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백내장 뭐 이렇게 눈이 뿌연데 이거 백내장 수술할까요 말까요? 그거 할까요 말까요 되는 게 아니고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눈은 뿌옇게 보일지 모르지만 백내장이 뿌옇게 진행됐다는 것은 벌써 모세혈관 내에 혈전 찌꺼기가 꽤 많이 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기 심계항진, 요 심장을 싸고 있는 여기 혈관에도 이끼가 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심증이 나와. 부정맥 협심증이 나와. 눈 수술만 한다고 해서 이 심장 여기도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세혈관 내에 있던 찌꺼기를 빼내는 작업, 그것이 생식, 생체식, 발효 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혈관 내 왜 백내장이 오냐면 여기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로 와. 뇌도 멍해지고,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동시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이 눈, 뇌, 심장, 췌장, 콩팥, 생식 비뇨기계, 수족, 냉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식이요법을 통해서 생식, 생체식 이 발효 음식을 통해서 이 맑은 피를 생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뭐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는 거지. 뭐 수술한다고 해서 여기 수술하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얼마 있으면 벌렁벌렁 돼가지고 부정맥 나오고 협심증 때문에 가슴 뻑뻑하고 약 먹고 그게 나중에 스텐트 박아버리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단계가 지나면 고혈압도 와요. 당뇨병도 와요. 어김없이 와. 그래서 피를 맑게는 식이요법부터 병행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간질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은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방광 내벽, 이 방광 근육이 굳어가는 거죠. 그것은 쓴맛과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됐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거기가 굳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승질 좋게 하고 쓴맛, 단맛, 특히 단맛을 줄여야 돼. 인삼 제품 먹으면 독이에요. 단맛 줄이고 짜게 절여야 돼. 그리고 하복은 소금 찜질을 쫙 하면 좋아집니다.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맨발로 걷거나 족욕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뱃살 여기 있는 것은 커피 믹스를 이걸 줄이면 되고 간식도 줄이면 좋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여기 옆구리살 이거 좀 어떻게 좀 숨기려고 하는데 그건 다이어트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콩팥이 좋아야만 빠지는 살이야. 옆구리살은. 그러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서 옆구리가 자꾸 삐져나오는데 커피 뭐 이런 건 자꾸 주워 먹으면 그 빠지겠어?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쓴맛,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자주 먹어서 콩팥이 좋아질 때만 요 옆구리살을 없앨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부병,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생물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단맛을 줄여야 아토피를 없앨 수 있어요. 제일 나쁜 거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야. 그런 것들을 줄이고 생물을 먹지 않고는 아토피는 절대 못 고쳐요. 그 다음에 몸 안에 염증이 있다면 생물을 믹서기에 깍두기처럼 해서 갈아. 거기다가 와사비를 좀 넣어. 조금 넣고 조선간장을 넣어서 아침 저녁으로 맥주컵으로 한 컵 정도 만들어서 그걸 이게 슬러시 쳐먹듯이 퍼먹듯이 이 와사비 좀 치고 소정간장을 살짝 쳐서 그걸 숟갈로 퍼먹으라면 그걸 아침 저녁으로 2컵씩 먹어버리면 몸 안에 있는 웬만한 염증은 다 없애요. 그러면 피부가 맑아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역시 생물을 먹으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역시 피부색이 맑아져요. 그 다음에 변비로 고생해. 똥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저녁에 생물을 먹고 자. 똥이 너무 잘 나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담석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담석이 한번 생겼던 사람들은 저녁에 잠자다가 일어나면 반드시 물을 한 컵씩 먹고 자. 그러면 담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담석이 생기는 증상은 평상시에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담석이 생기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 자주 드시고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또 침튀겼습니다.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